안녕하십니까. 유방전문의 김정현입니다. 네, 오늘은 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항상 저는 수술 받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항암이 더 힘들 줄은 몰랐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항암제가 이제 작용하는 기전이 세포 분열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작용들도 이 기전에서 옵니다. 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는 곳들을 방해를 함으로써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의 분열까지도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우리 몸에서 이런 방해를 좀 심하게 받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모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막, 세 번째로 조혈세포가 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고 새로 생성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탈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항암을 시작을 하시고 2주 정도가 되면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저 무조건 머리 빠지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네, 무조건 빠지게 됩니다. 머리가 전부 빠지는 거는 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은 그럼 끝나면 다시 나나요? 인 것 같아요. 항암이 끝나면 사람마다 개인차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머리는 다시 나게 됩니다. 하지만 좀 이후로도 계속해서 숱이 좀 적거나 혹은 머리가 조금 새는, 바랜 듯이 나는 이런 것들은 좀 영구하게도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막세포인데요. 이 점막세포는 쉽게 말해서 입 안에 이 점막들과 그리고 위장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힘들어하시는 구역질 나고 입맛 없고 그리고 구토 증상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구내염이나 입에 이제 염증이 생기셔서 드시거나 하실 때 통증이 있으신 거, 그리고 위에 염증 생기고 그다음에 설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힘든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혈세포인데요. 조혈세포가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조혈세포의 방해를 받은 걸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면역력 떨어지니까 잔병 치레하시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폐렴이라던가, 그러니까 감기만 걸렸는데도 폐렴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런 조혈세포의 기능이 계속해서 떨어진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백혈구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이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심해지시면 발열이 조금만 나더라도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하신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잠시 미뤄지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조금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런 탈모, 이제 모발이 빠지는 이런 증상은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수는 없어요. 없앨 수는 없지만 이제 이후에 끝나고 나서 미녹시딜이라는 이런 탈모 약제를 사용한다던가 모발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뭐 비오틴, 맥주효모 이런 것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빠져 있을 때는 가발이나 모자 같은 거를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그 시기를 잘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 이런 구토, 위장장애 증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드시는 거가 참 힘들어요, 이때는. 그래서 어쩌면 나는 항암 치료하니까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되고 깨끗하게 먹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을 가지시는데 내가 이런 게 힘들 때는 내가 맛있는 거, 내가 입에서 잘 받고 삼킬 수 있는 거를 드시는 게 최고거든요. 일단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섭취량을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들 좀 달아도 먹어도 되고요. 좀 짜도 드셔도 됩니다. 좀 기름져도 괜찮고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력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항암시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혈구의 수가 감소하는 게 너무 심하고 호중구 감소증이 너무 심하면
면역 증진 주사, 면역 백혈구 개수 늘리는 주사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맞게 되세요. 요즘은 예방적으로 맞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힘든 치료는 맞아요. 항암 치료 너무 힘들지만 이런 부작용들 미리 아시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조금 마음에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면 또 이겨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